역사가들과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반달족은 유틀란트 반도 북부에서 킴브리족이나 테우토네스족과 함께 존재했다고 추정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유틀란트 반도 북부를 벤시셀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벤시셀이 반달족이 사는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지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구글 지도인데요. 요 북쪽, 덴마크 요 북쪽을 벤시셀이라고 요즘도 부른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반달족은 유틀란트 반도에서 기원해서 기원 후 100년경에 오데르 강변으로 남하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남하하면서 당시 철기 시대에 그 폴란드 일대에서 발생했던 푸셰보르스키 문화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 푸셰보르스키 문화도 한번 다른 지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푸셰보르스키 컬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폴란드 일대에서 철기 시대에 발생한 그 문화입니다. 또 다시 돌아가서요. 그리고 반달족은 여기서 슐레지엔의 어원이 되는 실링기족, 지금 보시면 이 붉은색 이쪽이 실링기족이 됩니다. 그리고 긴머리의 부족이라는 뜻으로 아스틴기족으로 이렇게 두 가지 부족으로 반달족이 분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스틴기족이 2세기에서 3세기경에는 지금의 티소강을 중심으로 해서 트란실바니아 일대에 이렇게 분포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당시에 훈족이 동쪽에서 밀고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흑해, 지금 지도에는 안 보입니다만 이 흑해에 넘어서 올 때 처음 그 고트족, 동고트족을 치기 전에 먼저 쳤던 그 민족이 알라니족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고트족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알라니족이 훈족한테 대부분 항복했지만 항복하지 않고 도망친 사람들이 이때 바로 이 아스틴기족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라니족 자체가 그 훈족이 워낙 강력한 민족이라서 가려져 있지만 알라니족도 대단히 강력한 전사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틴기족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훈족이 계속 동쪽에서 압박해 오니까 아스틴기족이 드디어 그 고향을 버리고 서쪽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나우 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이주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북쪽에 있었던 실링기족도 같이 합류해서 그 서진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이 반달족, 실링기족과 아스틴기족뿐만 아니라 도나우 강변 일대에 다른 민족들이 또 소수민족들이 있었죠. 이 수에비족의 일파인데요. 마르코만니족이나 이 콰디족이 같이 이 반달족에 합쳐가지고 같이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나우 강변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그 반달족의 이동 역시 고트족과 마찬가지로 단일 집단이 단일 민족이 이동한 것이 아니라 게르만 부족의 연합체가 같이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고트족 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로마의 스틸리코가 서고트의 알라리크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로마를 지키고 있었던 410년경 무렵에 반달족은 로마의 방어가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틈을 타서 얼어붙은 라인강을 넘어가서, 여기가 지금 이제 라인강이 되겠고 여기 삼각 지역이 있고 여기 도나우강이 이렇게 가겠죠. 그 얼어붙은 라인강을 넘어가서 그 모군티아쿰을 공격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좀 잘못 그린 것 같은데요. 지우고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강을 넘어야 이 모군티아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지금 지도도 좀 잘못 그려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강이 이어지는 거라서 얼어붙은 라인강을 건너서 모군티아쿰, 현재의 마인츠입니다. 마인츠를 약탈하고 본격적으로 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지를 못하겠는데요. 여기 파리쯤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읽은 책에서는 서진에서 이 트레베스, 현재의 룩셈부르크의 트리어죠, 독일의. 거기를 근거로 해서 그 동서남북으로 그 공격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갈리아 지방에서 그 북쪽의 벨기에를 이렇게 공격하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드디어 이제 기술을 돌려서 남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센강이나 루아르강을 다 건너서 현재의 아키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키텐에서 다시 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지고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무리들은 이렇게
밑으로 남하에서 프로방스를 지나서 또다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그 일들이 그 알라리크가 410년에 로마를 약탈할 때 이 세고브 롬, 그 로마를 약탈하는 그 시기에 동시에 같이 이뤄졌다는 그 점입니다. 다만 그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오는 시기까지의 반달족은 아스틴기족이나 실링기족, 화디족이나 마르코만니족과 같은 그런 수에비족의 어떤 연방체제로서 움직여 왔었던 것인데, 이때 실링기족과 그 수에비족의 그 족장들이 사망하면서 이후에는 모두 다 그 아스틴기족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합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 반달족은 하나의 단위로 비로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참고로 그 오늘날에도 그 요 밑에 그 스페인 남부 지방을 안달루시아, 그 아랍어로는 알 안달루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 역시 반달족이 사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428년에 반달족의 왕 군데리크가 사망하자 그의 동생 가이세리크가 왕이 되었고, 이듬해 로마령 아프리카에서 그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가이세리크에게 아프리카로 넘어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난 트루파티의 전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그 서구투 왕국이 북아프리카에 존재했던 아랍 세력을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내분을 해결하려 했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거꾸로 아프리카, 로마령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내분을 해결하려고 스페인에 존재하고 있었던 가이세리크를, 반달족을 끌어들여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도 당연히 해결이 안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데요. 로마령 아프리카의 총독 보니파키우스와 그 로마 발렌티아누스 3세의 섭정 갈라 플라키디아 사이의 분쟁에서 불리해진 아프리카 총독 보니파키우스가 스페인에 존재하고 있었던 가이세리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세리크는 얼씨구나 좋다 하고 지브롤터 해협을 넘어서 아프리카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보니파키우스와 플라키디아가 곧장 그 자기 자신들이 했던 그 다툼이 멍청한 짓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도착한 가이세리크는 곧장 동진해서 요충지, 핵심 지역이죠. 카르타고를 곧장 점령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435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위키백과에서 보니까 위키백과는 439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로마가 그 반달족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442년에 발렌티니아누스 3세가 반달족을 독립왕국으로 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반달족과 그 로마는 그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455년에 발렌티니아누스 3세가 그 암살당하면서 그 로마가 내분에 빠지게 되고, 이때 다시 반달족이 그 로마로 쳐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가이세리크의 대함대가 로마 테베르강 하구를 통해서 쳐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로마인들은 이 410년도에 알라리크가 그 북쪽으로부터 자신들을 쳐들어와서 로마를 약탈했던 그 세고브 로마 410년도에 있었던 로마 약탈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40여 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바로 공황 상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귀족들은 모두 다 뿔뿔이 도망쳐버리고 그 남아있는 교황 레오 1세가 그 반달족에게 제발 칼이나 불만은 사용하지 않고 로마를 약탈해달라, 점령해달라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반달족은 교황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데, 대신에 약 2주 동안 로마에서 빼내갈 수 있는 모든 재물들, 보물들을 빼내서 카르타고로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특히 그 죽은 황제의 미망인이었던 에우독시아와 그녀의 두 딸들까지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이세리크는 자신의 장남 훈데리크를 에우독시아의 딸 에우도키아와 결혼시킴으로써 자신의 가문을, 이 반달족의 왕가를 로마 제국과 섞어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물론 성공하지는 못했죠. 다만 이 반달족은 로마의 모든 것을 가져갔지만 남겨둔 것도 있었으니 그게 바로 반달리즘입니다.
그리고 서방의 황제가 폐위된 그 476년에 그 동방의 황제, 이 제노 황제가 로마령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시칠리아의 릴리바이움, 이렇게 요 동쪽 끝에 있는 항구입니다. 릴리바이움, 그리고 그 사르데냐랑 코르시카까지 몽땅 다 반달족의 소유로 그 공식 인정하게 됩니다. 가이세리크 왕이 통치하는 동안 동로마 제국을 비롯한 그 누구도 반달족을 격파하지 못했습니다. 동로마의 함대는 카르타고 앞바다에서 불탔고 반달 왕국의 위세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가이세리크 왕은 서로마가 멸망한 후 몇 달 안 되어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사망하기 전 적장자가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매우 동양적인 왕위 계승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큰아들 훈네리크가 즉위했지만 어릴 때부터 권력의 맛에 취해 있던 훈네리크는 이미 폭군 그 자체였습니다. 따라서 가톨릭을 탄압하고 많은 교인들을 사막이나 해외로 추방하였으며 주교를 살해하고 고문하면서 교회는 폐쇄되기 일쑤였습니다. 477년 훈네리크의 통치 기간부터 마지막 왕 겔리메리의 534년까지 반달 왕국은 이후 약 57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때 동로마 제국은 레콘키스타를 추진하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절이었고 겔리메르는 황제에게 출전의 명분을 주고 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이세리크 왕이 동로마와 죽기 전에 맺어두었던 영원한 동맹을 깨버린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양대 명장 중 한 명인 벨리사리우스 장군이 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은 다음 지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 반달릭 워, 비트윈 비잔티움과 반달족 간의 반달릭 워다 533년에서 534년까지 있었다 합니다. 그 지금 순서대로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비잔티움의 움직임입니다. 비잔티움 엠파이어. 그리고 여기 동고트족은 초록색으로 움직임이 표시되어 있고 이 파란색이 바로 반달족, 반달 킹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불 나 있는 곳이 리볼트 지역이죠. 그래서 먼저 1번 여기 트리폴리스 여기서 봉기가 반반달족 봉기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 사르데냐에서도 반반달족 봉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반반달족 봉기가 일어났네. 이참에 이 반달족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하고 벨리사리우스를 시켜서 벨리사리우스의 15,000 함대가 콘스탄티노플을 출발해서 이렇게 3번 그리스를 돌아서 이렇게 시칠리아까지 온 다음에 북아프리카까지 당도하게 됩니다. 이 카푸트 바다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 이렇게 따라서 북상해서 카르타고에서 반달족과 붙게 되는 것이죠. 전투를 벌인 결과 5번 여기 이제 반달족은 도망치는 것이고 겔리메르는 어디로 불라레기아 이 지역으로 도망치게 되는 것이고 6번 그 동고트족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에 릴리바이움이 그 반달족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가서 제압했다. 그 사이에. 그리고 7번은 그 히포레기우스까지 도망쳤지만 여기서 결국에 1년 동안 저항하다가 7번 그 겔리메리가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복한 이후에 겔리메리는 다시 이렇게 해서 이 동로마로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아있는 그 반달족 병사들이 이때 다 동로마 제국의 병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달 왕국은 534년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반달족은 반달리즘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반달리즘은 공공재산이나 사유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그러한 경향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이 용어는 프랑스 혁명 시기에 블루아 주교였던 헨리 그레고아르가 혁명에 따른 미술품 파괴 현상을 설명하면서 시작된 용어인데요. 455년 반달족이 로마로 쳐들어가서 주피터 신전 등 예술품을 파괴한 것을 빗대어 쓰면서 시작된 용어입니다. 반달리즘에 더해서 반달족은 가톨릭으로 개종하지 않고 끝까지 아리우스 교도였기 때문에 가톨릭 역사에 의해서 악마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유르자네스 이야기 속에서도 고트족의 역사는 영웅적으로 그려진 측면이 있지만 반달족은 그 어떤 역사가도 호의적으로 묘사하는 글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악명은 더욱더 높아졌죠. 하지만 반달족은 로마 문화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파괴 행위는 극히 일부분이었고 오히려 로마 제국 말기에 노예나 빈곤층에 의해 로마의 문화들이 파괴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